네, 우리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고민도 많으시고 또 하소연할 때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취준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취업 시장에 가려운 이야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네, 돌직구 맞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취업 시장에 대해서 보다 날카롭게 진단해 보고요. 이 도움이 되는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경호 대표님 참 언제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젠틀하시고 멋지시고 많이 바쁘시죠? 요즘도 바쁘시죠? 강의 많으시고. 네, 뭐 가을이니까요. 네. 네, 한창 뭐 강의 교육 시장이 항상 바쁠 때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돈 많이 버셨으면 좀 밥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뭐 돌직구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하반기 공채도 굉장히 물론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뭐 대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직구보다는 좀 필요할 수 있는 구직자분들한테 오늘 필요할 수 있는 내용들 네.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소재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술이 있다. 그럼 두 분께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기술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설득의 힘이라는 강의를 들었었어요. 아, 네. 그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의 힘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설득의 기술. 네. 그래요. 상대방이 이제 왜 나를 써야 되는지 네, 그렇죠.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설득의 기술이다. 그렇죠. 설득도 중요하고 예, 홍선희 씨요? 광의로 좀 포함해서 PR. PR. 자기 PR. 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지 자기 않을까요? 홍보, 자기 PR. 두 분 다 정답이신데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득이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든지 그 사람한테 재물을 얻든지 그런 과정 자체는 이제 설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설득의 연속이다. 그래서 오늘은 설득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삶이 뭐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선택의 연속이다 했었는데 설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은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의 과정에서 보면 뭐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실 그 순간부터 설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예전 벌써 뭐 몇 년 됐죠.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로서 끌어가라.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거의 자소서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소서도 이제 스토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좀 활용하시는데 스토리텔링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컨텐트, 컨텍스트, 임팩트, 워드. 그래서 소재, 흐름, 효과, 표현이라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물론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두 분께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많이 하십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내용, 뭐가 들어가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 예. 재건 씨는요? 저는 홍선희 씨의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소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메시지, 내용, 컨텐츠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래요? 일종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컨텍스트, 그래서 맥락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메시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집어넣게 되면 사실은 어찌 보면 호기심을 계속 유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소서에 있는 과정에서도 담당자라고 이 친구를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근데 너무 내가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래서 너무 기승전결 없이 구성의 흐름 없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너무 강점이라든가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자신만의 어떤 각오만을 막 늘어났을 때는 네. 사실 자소서로서는 굉장히 좀 합격점을 받기가 좀 힘든. 그래서 이런 전달하는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맥락을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네네. 가장 중요하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얘기할 때 이제 좀 뭔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격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해 보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좀 너무 무난하게 하면 정말 그야말로 개성도 없고 어디서 좀 베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소재를 담았을 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조될 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동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성적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동화돼 버리는 것이죠. 공감이 돼 버렸을 때 그러면 설득 자체가 말로써 얻는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 저는 비단
우리 구직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설득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연애할 때도 왜 나랑 사귀어야 되는지, 그렇죠. 왜 나를 만나야 되는지 설득을. 그렇죠. 네. 납득이 돼야 되죠. 납득이.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이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설득의 기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의 기술이 가장 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은 역시 자기소개서와 면접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가- 연결이 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서류에 대한 핵심은 이제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럼 자소서의 가장 핵심 무엇이 있는가? 저는 관심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읽어보는데 이 끝까지 관심과 유지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 방법들에 대해서 뭐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고 양괄식이 있을 텐데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텍스트로 구두로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문서로서 설득시키는 그렇죠. 거. 텍스트로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이 자소서가 결코 쉽지 않은데 두 분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서로 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까요? 근데 보통은 네. 앞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딱 치고 그렇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갈씩을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약간 좀 부족하다. 네, 마음이 네. 좀 안 들고 그럴 수 있으면 한 네. 번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오. 대부분의 경우 정설처럼 나와 있는 게 무조건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거 달고 사례 달고 얘기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프렛 화법이라고 해서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그래서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해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 양괄식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양괄. 그래서 네. 양괄식이라는 게 주장하고 이유 달고 사례 달고 주장하고 해서 처음과 끝에 그래서 마지막에 또다시 주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괄식보다는 이 양괄식 그래서 주장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분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다 보면은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한 번씩 좀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네. 저도 뭐 읽어본 적은 없지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네. 백과사전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괄식? 두괄식이라는 거는 서두에 그 글의 서두에 문장의 핵심을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전달 효과가 굉장히 좀 높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괄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계속 휴게심을 유발하면서 문장의 끝에, 그러니까 글의 끝에 굉장히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양괄식이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에 주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건데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양괄식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반복되는 어구를 쓰지 않으면서도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 어구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부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사람이 항상 그 처음과 끝이 좀 잘하고 나와야지 기억이 된다. 그렇죠, 처음과 그렇죠. 끝이 중요한데 네, 네. 아무래도 양괄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주장을 두 번이나 좀 강조하게 되는. 네. 저도 양괄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제 양괄식을 좀 써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고 오늘 네, 얘기할 것들을 네, 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서 각인을 시켜줍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 이름도 각인을 시켜놔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분량하고 네. 관계가 있죠? 분량 관계가 그렇죠. 있겠죠. 네. 네, 분량 관계가 당연히 있고요. 그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지금 우리 박정혜 MC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의와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표현한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시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에 대한 장점, 강점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사례와 근거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성을 가지시지만 메시지 다양하게 그래서 반복되는 어구를 대부분 자제를 하시고 처음의 주장과 끝의 주장을 일맥상통하게 연결을 하시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게 특히나 저는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로 설득을 할 때도 마지막에 읽은 그 문장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괄식에서 특히 마지막에 전하는 문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강의 듣는 분들도 이렇게 졸다가요. 마지막에 끝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번쩍 눈을 그렇죠, 뜬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난대요. 그렇군요. 자, 설득을 위해서는 양괄식이 중요하다. 양괄식이 좋다. 그런데 이 처음과 끝을 너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더 그렇습니다. 각인이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류 이제 넘어가서 면접으로 가볼게요. 면접에는 어떤 설득의 기법이 있을까요?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그렇죠. 있죠. 뭐 면접에 대해서는 설득 기법이 있다면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첫 번째가 너무 완벽주의를 지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무한도전 네. 좋아하시죠?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네. 그 MBC의 면접을 보는데 너무너무 떨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 자세로 들어갔답니다. 저 면접관들도 길 가다 만나면 동네 아저씨다. 그러니까 계급장 띄고 만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다. 그래서 너무 긴장감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를 가지려고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때 스스로 믿어주는 이 자신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여기 나와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맞아요. 자신을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네. 그분을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인연으로든. 저는 정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회사 가는데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어쨌든 면접관들에 대한 지나친 긴장을 버리고 정말 편안하게 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강박관념을 버리면 더 자신감이 좀 생길까요? 어떨까요? 강박관념을 버린다라는 건 저는 스스로에게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는 굉장히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라는 개념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붙어야 돼. 네. 물론 그 조급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자신감 얻는데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좀 확신에 찬 말투라든가 확신에 찬 표정과 음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비장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미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입꼬리가 올라오면 인간 미소. 뇌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도파민이나 신경 전달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네. 긍정성과 개방성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굉장히 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웃고 들어가셔라. 입꼬리를 올려라. 지금 두 분 웃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리고 더불어 그 부분들에서 자신감 있게 보이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강한 자는 웃고 있는 자입니다. 네. 너무 견안한 자세로 들어가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표정과 자세에서 미소를 억지로 좀 쳐라. 저는 이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웃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제스처도 하잖아요. 퍼포먼스 네. 바디 네, 랭귀지. 네. 네. 이런 게 이제 좀 적당히 해야죠.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너무 과하면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이 바디랭귀지를 이제 활용하시는데 바디랭귀지의 원 뜻이요.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해서 영혼의 언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원이 돼서 이제 몸으로 나오는 것인데 옛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 눈빛은 바꿀 수 없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내면 깊숙이 내 스스로가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졌을 때 이 바디랭귀지 그래서 막 억지로 제스처 표정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수의 면접관들을 동네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자신을 믿고 그동안 준비했던 걸 마음껏 펼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미소에 대한 표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벽주의의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건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네. 바디랭귀지 나왔고요. 그러면 일단 면접이니까 마지막으로는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센트. 네. 그 액센트가 도레미파솔라 시도 여기서 고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네. 보통은 가장 신뢰되는 음성이 어딜까라고 했을 땐 미파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음보다는 저음이 설득력이 높을 수 있다. 빠른 음이 설득력이 높을까요? 느린 음이 설득력이 높을까요? 느리고 저음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한답니다. 궁상각지음. 우리나라에서는 궁음이라고 하는데 이 도가 사람을 끌어내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투에도 악센트를 좀 쓰시는데 고저 장단을 좀 두고 진짜 말을 하듯이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어책을 읽듯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이거 시간 관계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투리를 쓰면 이게 감점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투리 쓰면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서 플러스 알파 줬어요. 너무 사람이 표준어만 쓰면 너무 표준적인 느낌이라서 너무 좀 지루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답게 가끔은 액센트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또박또박하게 과도한 부분만 자제하신다면 악센트를 주면서 좀 말하듯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중저 미파의 사투리를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합격. 과유불급이라 일부러 너무 그러실 지나치면 필요는 없고요. 일부러 시방 네. 뭐 하시노 뭐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준비하신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